뭐 그림책이나 이야기, 그림책이나 동화책 이런 걸 하는 네네, 걸 네, 그렇게 알았거든요. 해도 됩니다. 네. 뭐 에세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에 제한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원하는 딱 하나의 장르가 꼭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않아가지고요. 장르를 정해놓을 것 같으면 미리 공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뵙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니까 다룰 수 있을지를 저쪽에서도 좀 가이드가 조금 고민이 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열어놓고 혹시나 어떤 형태로 좀 해달라고 하는 좀 제안이 오면 뭐 그 기본 스토리를 바탕으로 조금 훨씬 다양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아까 그래도 네네.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또 그림책도 이제 아이들도 보지만 네네. 성인들도 보잖아요. 네네. 그림책을요. 그런 동화책 형식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네. 에세이라 그 어떤 또 재밌게 해야 되고 어린이 말투로 써야 하는 이런 것들 형식 이런 게 너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동화책을 쓰되 만약에 동화책을 그 이야기를 담으면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을까요? 동화책의 사진요. 네, 좀 많이 열어놓을 수 있다 하면 포토 네, 에세이. 요즘에는 네, 네, 드로잉북, 그러니까 네, 손그림이랑 약간 에세이적인 느낌이랑 네, 같이 가는 그런 책들도 있고, 사진하고 해서 네, 꼭 동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한 형식을 탐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지난번에 네, 한옥을 조금 집중해서 네, 약간 해설서 같은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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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더 끌리는지 예전 같으면 다 웬만하면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서 딱 네, 제시하는 게 좋겠지만 요즘에 이게 이해할 수 있고 딱 어떤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뭐 약간 네, 그러니까 한옥 해설, 네, 설명서 뭐 이런 컨셉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은 잘 못 쓰지만, 네. 일단 동화책이라는 형식을 로 가지 않은 대로 일단 써놓고 계속 이제 교정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쓰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어쨌든 다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스토리의 공모가 뭐 지역과 관련 생태의 가치를 좀 잘 드러내거나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는 같아서 어,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생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네,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네. 네. 뭐 한옥이 나무, 돌, 흙 이렇게 그런 거 위주로 쓰려고 하고요. 어떻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더 이제 비중을 두고 쓰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업을 오늘 좀 늦게 지각을 해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그 문서에 못 그러면 봤네요. 제가 간단하게 예,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예, 그렇게 제목은 덕순이와 매바이입니다. 지난번에 제목 좀 줬으면 네. 네, 이게 오늘 조금 더 네, 그래서 예상 독자는 예산 누가 주로 아, 읽을 것인가? 저희 예산 아이들도 있지만 그 일제시대 때 아픔이 좀 남아있는 그런 또 또한 생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마 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 좀 볼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같은 아픔을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갖고 있으려면 지금 60이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할지 아예 그 내용을 다음 세대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맞추는 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분위기나 이런 건데 어쨌든 메시지 생태적인 메시지 약간 소소한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주 좀 세게 메시지를 좀 세게 던지고 싶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소설보다는 메시지를 좀 세게 던지고 싶은데 되다 보니까 강하게 던질 메시지의 그 컨셉을 잘 못 잡고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원래 장르를 뭘로 처음에는 저는 효봉
대선사에 대한 소설 형식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전해 내려오는 매에 대한 스토리도 좀 각색을 해볼까 이래가 지금 덕순이와 매바이로 지금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약간 뭐 소설 아니면 어떤 형태가 그리고 될까요? 반은 스토텔링형이라고 하는 게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A4로 이렇게 문서로 보면 그 한 두세 장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예. 10장 정도 예,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소재가 거의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약간 뭐 슬픔, 뭐 애환, 뭐 아니면 약간 웃기는 거 애완 쪽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애환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전설과 연동되는 거라서 어쨌든 하셔가지고 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 하신 분들 이 김석권 선생님 계십니까? 김석권 선생님 계셔요? 들어와는 계신데 한 번도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석권 선생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어제부터 만나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봤을 때 이거 그 김석권 선생님 얼굴 뵌 적 있어요? 목소리 들어본 적 아니요. 있습니까? 이건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요. 네네. 그 생태 환경이라고 하면 네네. 그 어떤 생태 환경이 되나요? 아니면 뭐 그 중에 뭐 주인공이 뭐 동물이면 그게 생태 환경의 스토리가 되는 건지 이게 갑자기 는 좀 많이 확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 단순하게 소재가 자연인물이나 지역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결국 다 읽었을 때 담겨 있는 메시지가 어쨌든 생명의 존중이든 아니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로 연결가는 게 중요하지 소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재는 좀 엉뚱한 거를 지역에서 찾았는데 예, 뭐 안에 같이 담겨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생태적인 것들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에 좀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오만함이나 폭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실 뭐 좀 방법은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여기서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뭔가의 소재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좋다라는 차원일 것 같고 네, 그렇게 딱 무조건 그렇게 어떤 소재를 그렇게 찾는 것 자체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그 안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 되묻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두 개를 적절하게 고민하셔가지고 하나가 너무 무리인 것 같으면 그냥 뭔가를 꼭 내가 한번 찾아서 써볼라 했는데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그런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이는 별거 아닌 거. 그 어제 말씀하신 물고양이 만나가지고 같이 살게 된 이야기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아예 좀 더 가까이 있는 거에서 찾으셔도 돼요. 너무 지역의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계시고 이정순 선생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 들으려고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제 세 분이 응답을 안 하셨는데 오늘도 두 분이 이게 과정이 언제까지죠? 최종 제출을 하는 게 언제까지로 돼 있죠? 그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바로 물어봅니다. 네, 11월 21일 날 결과 공유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1월 21일이면 이제 10월이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예, 12일 그리고 11월 9일 날 네네. 워크숍 하면서 피드백하고 이제 멘토링 들어가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조금 이런 걸 도입을 한다거나 너무 어떤 소설이나 이런 스토리에 기반한 게 아니라 훨씬 다양하게 적용시켜서 뭔가를 해봐도 되는 문의를 넣어 놓겠습니다. 문의를 넣어서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고 그 바탕으로 유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또 다른 뭐 조금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없으시면요 저희는 질문이 다음 있습니다, 주에 선생님. 네. 네네네네 안 들려가지고 음성으로 네, 안 말씀하세요. 했습니다. 네.
네네. 음소거를 하여튼 이 생태 환경 이 스토리 이 무엇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그 지역을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지금 안에 하나는 지역에 관련되는 어떤 스토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그 중에서도 생태와 관련되는 이야기들로 하는 게 또 한 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지키면서 뭘 한다 하면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너무 세 개를 다 지키려고. 훨씬 고민해서 그 조건들을 다 지켜가면서 어떤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아카데미를 개설한 기관 쪽의 입장은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섞여 있는 것들을 원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과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각각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 뭐 우리 주변에서 좀 함께 사람들하고 나눠볼 만한 어떤 거리가 되는 것들, 그래서 전해져온 어떤 이야기라거나 장소라거나 뭐 그 실질적인 보물들이라거나 이런 게 있다 하면 그것을 주인공으로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꼭 그렇게 담아주면 아마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비슷비슷한 톤들이 될 거거든요. 그럼 개성이 좀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성들이 묻어날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 첫 시간에 말씀 지역에 있는 전설을 원래 있던 장르로 쓴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면 사실 같다. 그래서 차라리 만화 4컷짜리 만화로 누군가는 그 콘티를 짜보고 누군가는 뭐 애로 보고 해서 전략을 여러 가지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이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약간 배운다라고 하는 느낌, 자기가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되고 하는 효과도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너무 엄청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글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네. 아까 만날 보게 되는 그 선인데 내가 그 무리한 구성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뭐 필요되면 테마를 좀 네. 우리가 이 스토리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지역성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좀 고민이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딸 있잖아요. 행방불명된 딸이 어머니를 찾아야 될 이유는 오빠를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게 잘 안 맞네요. 다른 선생님도 제 의도를 좀 알았으면 좀 생각을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강력한 동기가 생길 만한 사건이 있어야 이렇게 되어 되는데. 있는 거죠. 최리라는 사람이 낙랑군의 그 왕이죠. 그리고 호동왕자가 머슴의 느낌이 호동왕자 같은 느낌인데 이 사위라고 그럴까 이 상당히 호의를 가진 머슴인데 너무 호의를 매력적이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 머슴을 쫓아버렸는데 딸도 같이 최리라는 사람이 머슴을 사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떤 질투라고 그럴까 그 배반감 때문에 얘는 딸과 그 머슴과 성공해가지고 나타나는 거겠죠. 흔히 만날 곡의 스토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어린 사람이 성공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테마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인되는 사람은 딸을 그렇게 애타게 모성애를 찾는데 딸은 찾을 이유가 표면적으로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전쟁이라거나 아니면 뭐 오이디푸스처럼 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일부러 가출을 했는데 네. 일부러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요.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려면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역시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이들이 만날 만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그 개연성을 두고 일반적인 상황들은 다 빼놓고 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만날 법한 상황은 뭘까? 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좀 좁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거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구성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선생님 혹시 아까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뭐 말씀 안 하시거나 하신 분 없죠? 네. 그러면 선생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김해에서 뵙는 건가요? 아니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김해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네, 김해에서. 그 다음 주부터는 두 번인가, 다음 주는 낮에 2시 반인가 그렇죠? 음, 화요일 날 2시에서 2시에서 4시요. 4시? 수요일도? 수요일은 또 다르네. 4시. 근데 11월 2일이 월요일이고요. 3일이 그럼 화요일. 2일에는 없어요? 줌이요. 2일에도 수업 있죠? 네네. 아, 이건 저녁에 하는구나. 한 번 더, 줌 때문에, 네, 괴롭네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게 채팅방에 한 번 더 파일을, 아까 못 보신 분이 있다 해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지금까지 어제 오늘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좀 새로운 장르로 좀 가본다거나, 좀 뭐 그림책이든 아니면 뭐 좀 다양하게 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괜찮겠냐라고 하는 드리라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는 거의 이제 개요까지 한번. 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니까 다는 안 되고 중간 한 이렇게 발단부터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진다라고 하는 적어도 한 5개 정도의 흐름을 놓고 뭐 이렇게 시작한다, 중 사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그 글로 다 표현 안 돼도 상관없이 그냥 짧은 요약으로 그 개요를 만약에 그림책 정도로 분량이 좀 짧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예 그 24컷의 멘트를 짜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줌으로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그때는 서로가 이제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 2차례 어떤 장르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은 공유되고 있는 상태니까 또 아이디어를 좀 보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최대한 조금은 더, 그다음에 짧은 글들은 조금 거의 글을 한번 써본다 생각하시고 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